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끝자락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어요. 저에게는 아주버님 되시는 분이죠. 그리고 아주버님과 남편의 나이 차이가 상당합니다. 아주버님께서 군대에 계실 때 남편은 아직 초등학생이었다고 하니까요. 형제가 띠동갑이에요. 그래서 아주버님의 부인 되시는 형님께서도 저희 부부랑 나이 차이가 꽤 되는데요. 제가 결혼하던 당시에 느꼈던 바가 형님은 마치 저에게 또 한 분의 시어머니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형님께서 저보다 10살이나 많으신 데다가 결혼도 워낙 일찍 하셨고 아이도 일찍 낳으셨으니까 저보다 엄청 서열이 높은 분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나는 우리 도련님이 당최 누구랑 결혼하실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학벌 좋고 집안 좋은 여자친구를 두고 계셨을 줄은 몰랐네. 결혼하게 된 거 축하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기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벌써 나를 형님이라 부르시려고? 이야, 안 그렇게 생겨서는 성격 한번 시원시원하네. 처음에는 형님 앞에서 제가 허둥지둥 했었죠. 그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대충 상황을 모면하고자 대답을 했었지만 저는 그 이후로 형님에게 거리를 두게 됐었죠. 나이도 저보다 훨씬 연상이시고 애도 둘이나 낳으셨고 무엇보다 시부모님과 너무 막역하게 지내시고 괜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시댁이라는 공통점으로 한 집안에서 엮이게 된 이상 형님과 접점이 아예 없기란 불가능이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제 안에서 형님이란 인물을 재평가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다 어우러지는 무난한 타입은 결코 아니신데 겪어볼수록 저랑 코드가 잘 맞더라고요. 동서, 다음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으러 가기로 한 거 내가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식당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쪽으로 정해도 되지? 이번에는 동서가 밥값 내기로 한 만큼 동서 쪽에서 장소 정하고 싶어 할까봐 내가 미리 말하는 거야. 아, 그러시군요. 저기 그런데요, 형님. 사실 제가 먼저 생각해둔 식당이 있기는 하거든요. 음식도 잘 나오고 단체석도 깔끔한 곳이라서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래? 그럼 거기로 가자. 동서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곳 같네. 그렇게 해도 될까요? 형님 이번에 가고 싶은 식당이 있다고 하셔서 마음에 좀 걸리네요. 이번만 날이야? 거긴 다음에 가도 되겠지. 이번에는 동서가 정했다는 거기로 가자. 가만 보니까 형님은 머릿속에 떠오른 말들을 그냥 뱉으실 뿐이었습니다. 이걸 나쁘게 보자면 거침이 없는 것이었고 좋게 보자면 가식이 없는 것이었어요. 지내다 보니까 점점 형님의 스타일에 적응이 되었고 사람이 앞뒤가 똑같으니까 되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 외에 남들이 다 성격 별로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나랑 잘 맞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님이랑 저랑 약간은 세대 차이가 나고 공통 부모도 없는데 성향이 잘 맞으니까 겪으면 겪을수록 편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시댁 식구들끼리 여행을 두어 차례 가보고 확신했습니다. 첫 인상과는 달리 저랑 형님이 아주 잘 맞다는 것을요. 여행에서 트러블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진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예민한 지점에서 형님은 부드럽게 받아들이시고 반대로 제가 무덤덤한 영역에서 형님은 신경을 쓰시는데요. 이게 희한하기 실이 서로 상호 보완이 되더라고요. 상성이란 정말 모를 일입니다. 형님은 안 그런 척 하시면서 은근히 저를 챙겨주셨고 제가 신혼 때 임신이 아닌데도 임신이라고 잠깐 착각한 시기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우울했었는데 형님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더랬죠. 힘들고 서러울 때 내밀어진 손만큼 든든해 보이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 직전부터 가장 큰 결혼 생활의 불안 요소로 꼽았던 형님이 점차 좋아졌고 더욱 가까워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과 형님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갑자기 가게 되었을 때 너무 섭섭했었네요. 아주버님의 직장 문제 때문이었고
마침 형님 애들이 학교 생활에 둘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참에 멀리 전학을 시켜주면 좋겠다고 판단이 내려졌었나 봐요. 내 식구가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고 저는 그 이후로 괜한 쓸쓸함을 느끼며 시부모님을 열심히 챙겨드렸습니다. 형님의 몫까지 제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건데 솔직히 제가 어른을 대하는 요령이 좀 부족했어요. 뭔가 시부모님 두 분 다 저랑 있으면 대면대면한 분위기가 된달까요? 그래서 솔직히 죽을 맛이었어요. 제가 결혼 후에 착각 임신 사건을 겪고 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시간도 널널하겠다. 제 딴에는 노력해서 시부모님을 잘 챙겨드렸는데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자주 오지 말라고요. 제가 시댁에서 이것저것을 하는 자체가 시부모님께서는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그걸 계속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니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 후로 저는 시부모님과 왕래하는 횟수를 줄였고 남편 내조나 열심히 하면서 지냈답니다.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표현처럼 어느새 아주버님네 식구들은 저에게서 잊혀져 있었죠. 기껏해야 이제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 만나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저희 부부가 놀랍게도 아주버님네가 사시는 그 지역에 바로 옆 도시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보니까 아주버님네랑은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더라고요. 아주 가는 건 아니었고 단기간이었어요. 남편이 그 지역에 있는 곳으로 잠시 출근을 하게 된 게 이유였죠. 사실 저는 남편을 따라서 같이 내려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저까지 굳이 안 가도 됐고 주말 부부로 지내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네요. 형님이 무조건 저도 함께 내려오면 좋겠다고 강력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동서, 이런 기회가 다시 생길 것 같지 않은데? 내 생각에는 동서도 이번에 같이 내려오는 게 어때? 저도 그러고는 싶은데 내려가면 제가 막상 너무 할 일이 없을까봐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요. 왜? 내가 있잖아. 내가 동서 심심할 때마다 놀아줄 수 있는데 꼭 내려와주면 안 될까? 나도 여가 시간에 심심해서 동서가 있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 저를 반겨주시는 것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함이 들었죠. 왜냐하면 제가 형님을 오래 봐온 것도 아니었고 그분을 아주 잘 아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런 식으로 나오실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애들도 있는데 형님이 도대체 심심하실 일이 뭐가 있단 말인가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신 성격이라 혼자서도 잘 지내실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선 알겠다고 대답을 드린 후에 지방으로 내려가기 직전 다시 연락을 드려봤어요. 어차피 이제 곧 뵙게 될 테니 저한테 속내를 꺼내주실 것만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형님이 머뭇거리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요 형님, 정말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시고요. 제가 괜한 짐작을 하는가 싶어서 민망스럽지만 왠지 형님께 속사정이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요. 내가 그렇게나 티를 냈나? 동서, 그게 내가 사실은 요즘에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 솔직히 머리가 터질 만큼 고민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는 어디 한 군데 털어놓을 때가 마땅히 있어야 말이지. 알잖아. 나 수도권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걸. 형님 같으신 분이 그만큼 고민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다니 예사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아주버님도 아세요? 그런 큰 고민거리라면 아주버님하고도 상의를 해보신 거죠? 아니, 그러진 못했어. 애들 아빠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래. 동서 이번에 내려오면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동서한테만 따로 의논하고 싶어. 역시 형님께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남편 따라서 지방에 내려간다고 하니까 친정 식구들은 굳이 왜 거기를 따라가냐면서 반대를 했는데요. 제가 그 반대를 묵살하고서 지방행을 택한 건 솔직히 형님의 공이 컸어요. 저희 남편한테도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시고 저한테만 의논하고 싶으시다는 게 뭘지 너무 궁금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내심 혼자 형님의 고민이 뭘까 추측을 해봤더랬죠. 아무래도 형님께서 아주버님하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네. 그러지 않고서야 아주버님하고 우리 남편한테는 입을 꾹 닫으시고 굳이 나만 필요로 하실 리가 없어. 그런데 그 대쪽 같아 못돼서 재미없으시기까지 한 아주버님과 대체 트러블이 나실 일이 뭐가 있을까? 역시 애들 문제인가? 형님께서는 원래 워킹맘으로 지내셨지만 애들 교육 때문에 일을 그만두신 지 꽤 된 상태였죠. 애들한테 전적으로 매달리셔야 할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일들이 몇 번 나는 바람에 그랬었어요. 특히 아주버님께서 형님이 일을 그만두시길 강하게 바라셨던 걸로 들어서 알고 있고요. 아주버님은 당신의 배우자에게 과감히 일을 그만두라 하실 만큼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직업이 너무 특정될까봐 자세히 적을 순 없지만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는 분이세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을 여러 차례 해오셨고요. 보통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역시나 예사롭지 않은 형님 같으신 분을 배우자로 맞이하신 것 같아요. 형님은 기본적으로 묘한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셨고 때문에 저도 심적으로 의지를 하였으며 도움도 받았었죠. 동서, 남들이 다 동서가 다니는 직장이 아깝다고 그만두면 후회할 거라고 말을 하는 게 그렇게나 중요해? 어차피 동서 인생이잖아. 그 사람들이 열이면 열, 동서한테 퇴사하지 말라고 그래도 선택은 오롯이 동서만이 할 수 있어. 퇴사를 하고 싶으면 해. 남들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들이 살면서 분명히 있지만 이거는 아니야. 하지만 형님, 오래 알아온 친구들도 저한테 어떻게 그런 곳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냐면서 미쳤다고 말하는 실정이에요. 저희 친정 식구들마저 지금 퇴사하기엔 아깝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꾹 참고 다녀볼까도 싶네요. 내가 지금 동서가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에 질투를 해서 이러는 게 아니란 건 알지? 당연하죠. 형님께서 그런 걸로 질투하실 분이 아니라는 건 제가 알아요. 그럼 내가 좋은 마음으로 동서를 위해서 한마디 하는 거라고 생각해줘. 거긴 분명히 좋은 회사고 들어가기 힘든 데야. 하지만 나는 동서가 그곳에 비해 부족한 인물로 보이지는 않거든. 동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제목이야. 나는 이미 그걸 알아봤기 때문에 동서가 원하는 대로 퇴사를 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야. 형님 덕분에 저는 적재적소에 퇴사를 할 수도 있었어요. 퇴사하고 나서 2달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저의 건강 상태가 무척 안 좋았었더라고요. 어차피 회사를 그때 그만두지 않았어도 저는 치료를 위해서 결국은 퇴사를 했어야 했을 테고 그렇다면 제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가 된 상태였겠죠. 병원에서도 천만다행이라고 했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은연중에 형님께 도움이 돼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므로 남편과 지방에 내려갔어요. 몇 달 안 지날 집이라도 짐을 풀고 살림살이를 차려놔야 하는 건 똑같더군요. 그래서 예상외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었어요. 형님과 연락은 매일 했었고 아주버님네랑 식사도 따로 했었지만 제가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각을 잡고선 형님을 뵈러 나섰습니다. 제가 형님이 좋아하시는 과일들을 사서 댁으로 방문했는데 별로 입맛이 없다고 하면서 그걸 잘 안 드시더라고요. 형님께서 디저트까지 마다하시다니 정말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이따가 아주버님 퇴근하고 오시면 다 같이 소고기라도 먹으러 나갈까요? 아, 그 인간이 제때 들어올지나 모르겠어.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아주버님이 퇴근하고 따로 취미생활이라도 하시나요? 나도 모르지. 걸핏하면 밖으로 나가도는데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건지 나한테 말 안 해주니까 물어봐도 소용없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이었기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형님의 큰 고민거리가 설마 하니 아주버님의 이런 문제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아주버님께서 퇴근 이후는 물론 때로는 주말까지
의문의 외출을 하신 지는 벌써 꽤 되었다고 하였어요. 저는 애써 당황한 기색을 억누르곤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죠. 형님, 아마도 아주버님께서 여러 모임에 다니시는 거 아닐까요? 워낙 인맥도 넓으신 분이잖아요. 이곳에서 새로운 분들과 모임을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모임? 웬 모임을 만들어? 그럼 어떤 모임일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굳이 밖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요. 이것 봐. 내가 모임 같은 거였으면 진작에 그런 걸로 알았을 거야. 혹시 운동을 다니는 거면 나도 같이 데리고 다녀달라 했더니 운동은 아니라고 그러지. 이 동네 익히려고 바람 쐬러 다니는 거냐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잡아떼지. 일하는 사람들 만나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왠지 그것도 아닌 것 같지. 아주 답답해 미치겠어. 형님은 저를 향해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대셨는데 그간 혼자 소가리를 끙끙 해오신 게 여실히 드러났죠. 저는 형님이 내리신 결론을 듣고 숙연해졌어요. 그것은 바로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우고 계시단 것이었어요. 여자가 생긴 것 같단 얘기였죠. 지방에 내려와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까 했더니 남편이 바람날 게 뭐냐면서 형님은 엄청 서러워하셨어요. 저는 감히 어떤 조언이나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초조하게 있었네요. 고심을 하던 저는 형님과의 약속을 어기곤 남편에게 몰래 상의를 해보고 말았어요.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남편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자기의 형을 내심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아주버님을 어려워해서 연락하는 것도 무척 망설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입단속은 잘 될 거라 확신해서 이 문제를 상의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펄쩍 뛰더군요. 뭐? 내가 형제랍시고 비호하는 건 절대 아니고 우리 형은 바람 피울 사람이 아니야.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돼. 아무래도 그렇지. 나도 정황상 바람인 것 같기는 한데 아주버님을 보면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라서 그쪽으로 생각하긴 어렵더라고. 당연하지. 우리 형이 옛날에 태어났으면 분명 선비였을 거야. 그 정도로 고지식해. 재미 하나도 없고 답답한 스타일인데 처자식을 두고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저도 남편의 생각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형제간의 사적인 대화를 어색해하는 남편을 어차피 내세우기는 어려우니 제가 나서야 하는 게 분명해 보였죠. 우선은 형님의 걱정이 더 심해지기 전에 잘 달래드리기로 했어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제가 내민 카드는 그러실 분이 아니다였어요. 형님이 제 앞에서 의심의 말을 꺼내는 즉시 저 카드를 꺼내서 아주버님을 비호해드린 겁니다. 바람을 피우실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설마 이게 역효과가 날 줄은 몰랐어요. 나는 동서의 생각을 들으면서 오히려 확신을 하게 되었어. 그 인간이 보통 고단수가 아니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래도 아주버님께서 바람이 나신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린 것 뿐인데. 절대 바람을 피울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주변 인물들을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뒤에서 헛짓거리를 하는 거. 그게 바로 그 인간의 전략이야. 이럴 수가. 형님은 되레 의심에 확신을 더해 가셨어요. 또 고민하던 저는 아예 형님의 뜻대로 맞춰드리기로 해봤죠.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저도 돕겠다고 했더니 형님은 아주버님의 휴대폰 위치 추적이나 차량 블랙박스 보는 걸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능력이 따라준다면 미행까지 하고 싶다 하셨죠. 제가 깜짝 놀라긴 했으나 겉으로는 형님을 맞춰드리는 게 우선이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드렸네요. 그리고 저도 면밀하게 아주버님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아예 없는 의심을 품으신 건 결코 아니었던 게 아주버님께서 정말 아무 시간도 아닌 때에 외출을 하시더군요. 형님의 장단에 맞춰주는 것뿐이지 바람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던 저였지만 아주버님의 수상한 외출에 담긴 비밀은 알아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그 사이 형님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어요. 동서,
TV에 나오는 옷에 카메라 달고 녹음기 붙이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따라할 수 있어?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 개인도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제가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이게 다 입을 꾹 다물고 계신 아주버님 때문이란 생각에 저는 이를 치르기로 작정했죠. 아주버님네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버님께서 등장하시는 걸 보고 바로 달려갔어요. 아주버님, 이 시간에 대체 어딜 가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아니, 재수씨가 여긴 어쩐 일로? 놀란 아주버님께서 황급히 차로 향하셨는데 제가 용감하게 따라가서는 그 차에 올라탔어요. 왜 사람 놀래키냐고 아주버님께서 그러셨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제가 심각한 용건이 있어서 그래요. 계속 어딜 다니시는 건지 정말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런 걸 애들 엄마나 재수씨나 왜 그렇게 궁금해하지? 나는 그냥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여기저기 좀 다니고 있을 뿐인데.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고 숨기시니까 더 궁금해지는 게 사람 마음인걸 어떡하나요? 아주버님께서 그러시면 그러실수록 오해만 쌓일 뿐이에요. 오해라니, 설마 두 사람 나한테 이상한 의심을 품고 있는 건 아니겠지? 왜 아니겠어요. 그러고 싶진 않지만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걸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형님은 아주버님께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바람? 바람이라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추측이야. 나는 절대 그런 적 없어. 믿어줘, 재수씨. 애들 엄마가 그런 의심을 할 사람이 아닌데 정말 이상하네. 형님은 자존심 때문에 크게 티를 못 내시는 것뿐이에요. 세상 어느 아내가 자기 남편의 행적을 숨기는데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 아주버님께서도 떳떳하시다면 부디 뭘 하고 다니시는 건지 알려주세요. 아주버님께서는 많이 당혹스러우셨는지 귀까지 불그스름해지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불륜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지만 어디로 자꾸 외출을 하시는지 알아야 도와드릴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아주버님께서 한숨을 푹푹 쉬시더니 뒷좌석에 있는 가방을 갑자기 챙기시는 거예요. 이윽고 저에게 그 안을 보여주셨는데 서류 파일들과 목캔디, USB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공개하신 내막은 바로 개인 강연이었어요. 아주버님께서는 그동안 이곳저곳으로 강연을 다니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기업 차원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해보셨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으셨대요. 그 후로 맛을 들이셔서 재능 기부 차원에서 계속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연락받는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요. 아주버님께서 워낙 박학다식하신 분이라서 강연에 너무 잘 어울렸으나 달변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언뜻 상상이 어렵더군요. 이 사회문화 강연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번 하려면 나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들더라고. 앞으로 2주만 더 하고 종료할 예정이 되어 있어서 딱히 털어놓을 생각을 못했어. 게다가 애들 엄마가 쟤는 기분이 뭐니 하면서 돈 안 되는 이런 활동에 시간 들이고 노력 들이는 걸 질색하는 사람이라 그냥 말을 안 하고 다니니까 너무 편해서 계속 숨기게 되어버렸네. 설마 바람이라는 오해를 부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셨다고 해요. 형님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아주버님께서도 숨기신 것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애들 문제로도 복잡한데 이곳에 내려와서 무료로 강연을 다닌다니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형님께서는 일침을 놓으실 뿐이었고 아주버님은 형님의 말발에 조금도 맞설 수 없는 분이셨으니까요. 제가 형님께 그냥 제멋대로 아주버님의 강연 얘기를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은 했는데 그게 무색하게도 일상은 제가 진실의 창을 펼칠 틈이 없었죠. 이렇게 증거를 잡을 만반의 준비를 하면 뭐해? 워낙 똑똑한 인간이라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갈 게 너무 걱정이 되네. 거짓말을 해도 내가 속아줘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니겠지? 이미 형님의 의심은 극에 달해 있었어요. 보니까 강연이란 진실의 카드를 꺼내 드는 게 안 먹힐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을 가짜 연막이라고 오해하시면 더욱 큰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과 작당을 모의하게 되었죠. 아주버님, 이대로라면 강연을 하거나 말거나 여자가 있을 거라는 형님의 의심을 피하실 수가 없어요. 재수씨 생각도 그렇지. 내가 너무 먼 강을 건너왔나 봐. 미치겠네.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이야. 평범하게 알리는 건 안 되고 조금 특별하게 가보는 건 어떠세요? 나도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재수씨한테 무슨 좋은 아이디어라도 있어? 저는 아주버님께 SNS 사진을 보여드리며 이벤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바로 호텔에서 바람 현장을 검거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형님께 이벤트를 열어드리자는 거였죠. 고지식한 아주버님께서는 평생에 이런 비슷한 것도 해본 적이 없다면서 쑥스러워 하셨네요. 하지만 제 의견에 따라주셨어요. 이벤트 당일 호텔방에 형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며 와인을 쫙 준비해놨죠. 그런 다음 미리 약속한 대로 제 차에 형님을 태우고 아주버님의 차를 미행하는 척 따라갔어요. 호텔로 꺾어 들어가는 아주버님의 차를 보고 형님께서 기함을 하셨고요. 저 인간이 미쳤나? 세상에, 이 일을 어떡하냐? 동서,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형님, 제가 당장에 따라가서 룸이 어딘지 봐둘게요. 형님은 잠깐 계세요. 이따 현장을 덮치자고요. 저는 열심히 바람잡이 역할을 해냈어요. 그리고 몇 분 후 형님을 모시고 해당 룸 앞에 갔답니다. 옆에서 형님이 자꾸 무서운 욕을 중얼거리시는 바람에 제 오금이 다 저렸던 것 같아요. 제발 오늘의 일로 두 분 사이가 원만해지길 빌고 또 빌었더랬죠. 저를 대동한 형님께서 이윽고 해당 룸의 문을 쾅쾅 두드리셨어요. 잠시 뒤에 문이 열렸고요. 바로 고함을 지르시던 형님의 입이 금세 다물렸죠. 왜냐하면 활짝 열린 문 안으로 드러난 광경은 바람의 현장이 아니라 이벤트 공간이었으니까요. 아주버님께서는 정장을 쫙 빼입으신 채로 형님께서 좋아하시는 장미꽃을 들고 서 계셨어요. 뭐야?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인 거야? 무슨 상황이긴 당신을 위한 거지. 나 오늘 간만에 위아래로 다 빼입어봤는데 당신이 보기엔 어때? 아주버님은 귀가 다 빨개지신 채로 멋진 멘트를 늘어놓으셨어요. 형님께서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저랑 아주버님을 번갈아 쳐다보셨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버님께서 선수를 치셨어요. 내가 이러자고 했어. 이렇게 안 하면 당신이 계속 나를 걱정할까봐 그랬지. 그러니까 재수씨한테는 뭐라고 하지 마. 우리 사이를 재수씨가 많이 걱정해줬어. 그랬던 거였어? 나는 진짜 당신한테 뭐가 있는 줄 알고 동서한테도 계속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뭐야 그럼 당신 바람난 거 아니었어? 진짜 아니야? 바람은 무슨,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내가 얼마나 지루하고 진부한 사람인데 이런 나를 만나줄 여자가 당신 외에 또 있으리라고? 당신처럼 태평양 같은 포용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면 나는 만날 수가 없는걸. 아주버님께서 얼굴까지 빨개지신 채로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형님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두 분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다가 포옹을 하셨죠. 저는 거기까지만 보고 살그머니 걸음을 옮겨서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온전히 두 분의 시간을 보내시게 말이죠. 경과를 궁금해하는 남편에게서 카톡이 와 있길래 제가 답장을 할까 하다가 그냥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이야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어? 전화를 왜 그렇게 요란스레 받아? 당신이야말로 무슨 일 났나 보네. 아니, 나 일하는 시간에는 절대 전화를 안 하는 사람이 웬일로 전화를 거니까 무슨 큰일 났나 싶어서 그랬지.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형님이랑 아주버님 잘 풀린 것 같거든. 근데 그 모습 보면서 갑자기 나도 당신이 보고 싶어지더라. 근데 일하는 시간이니까 목소리라도 들을까 해서 전화한 거야. 바쁜데 방해한 건 아니지? 하늘 같은 와이프님 전화인데 일이 무슨 상관이야? 상사 앞에서라도 받아야지. 입 바른 소리는 잘만 하더군요. 아주버님은 굉장히 멋쩍어 하시는 구석이 많으신 분인데
어쩌다 그 동생인 제 남편은 능글맞은 소리를 잘하는 사람인지 너무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날 남편이랑 둘이 외식하면서 저희 부부도 많은 대화를 나눴었네요. 밤늦게나마 남편이 웬일로 아주버님께 먼저 전화를 하기도 했었어요. 형제간의 대화가 너무 적어서 어색한 사이인데 남편이 큰 용기를 낸 셈이었죠. 제가 다 뿌듯해서 남편한테 칭찬 많이 해줬었네요. 동서, 내가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애들 신경 쓰는 것도 그렇고 참, 이만저만해서 예민해졌었나 봐. 며칠 지나고 났더니 그간의 내 행동들이 부끄럽게 느껴지네.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 덕분에 저희 다 이번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은걸요. 형님은 안 그러세요? 사실은 나도 동서랑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기는 해. 나 창피한 건 그렇다 치고 이게 한 가족이구나 싶어서 좋은 마음이야. 앞으로 우리 더 잘 지내보자 동서. 내가 항상 동서한테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기도해줄게. 형님의 말씀에 가슴이 찡해졌었어요. 그 후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사실은 병원에서 자연임신이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의 생활을 마무리하기 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마치 기적과도 같은 확률이었기 때문에 저랑 남편이랑 비명을 지르면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임신 중기에 배가 확 뭉쳐서 이러다가 뱃속의 아이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했고 입원해서 초조하게 지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형님네가 굳이 주말에 시간을 내서 저를 보러 올라오셨어요. 수척해진 제 모습을 보면서 두 분 걱정이 많으셨죠.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있었고 그런데 또 이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형님이 제 상태를 보시더니 금세 마트에서 먹을 걸 사오셨는데 그게 젤리였거든요. 웃기게도 그게 자꾸 입에 들어가더라고요. 혼자서 망고 젤리 그거 한 통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감쪽같이 몸이 괜찮아져서 사흘 후에는 제 발로 멀쩡히 걸어서 퇴원했죠. 이후로 출산까지 너무 입맛이 돌아서 문제였고요. 무사히 그 아이 낳아서 지금 잘 키우고 있답니다. 아주버님께서 우스갯소리로 그때 무료로 다니셨던 강연의 대가를 아무것도 받지 않았었는데 그게 당신의 조카 탄생으로 값이 돌아온 거 아니냐면서 그러셨죠. 옆에서 형님은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아주버님께 핀잔을 주셨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희한하게도 아주버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 덕분에 아이를 얻은 것만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군요. 왠지 자랑만 하는 것 같아서 민망하지만 저에게는 이렇듯 너무나도 좋은 시댁 식구들이 있답니다.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쁜 순간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